네, 방금 소개받은 이성우라고 합니다. 오늘 아주 많은 그리고 또 아주 훌륭하신 연사들께서 발표도 해주시고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행사가 아주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발표한 이 연사들 중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주소지 기준이고요. 저도 집은 서울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들고 나온 이유를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만, 오늘 우리 물류를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서 이 물류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일극화,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이 물류를 들고 한번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아마 앞에서 연사들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내용의 여러 부분들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 지역, 그러니까 특히 이 부산 그리고 경남이 있는 이 동남권에서 작동을 하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도 드리고요.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조금 우리나라의 지금 심각한 이 수도권 집중화를 우리 물류를 하신 분들이 좀 더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또 이 주제를 좀 주최측의 이 파워를 이용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슬라이드 장표가 한 100장이 넘었는데요. 한 40페이지로 줄이다 보니까 내용이 중간중간 점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물류업을 하시는 분들에서 아마 쉽게 이야기를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첫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붕괴 부분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보시면요. 지금 우리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 이제 수도권 인구가 지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국토의 7분의 1, 8분의 1밖에 안 되는 곳이 인구가 50%가 넘었었습니다. 심각한 거죠. 이거는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물류업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거리가 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부산, 경남, 이 부울경 지역의 인구가 더욱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 중에서 더 심각한 건 여기에 청년층들의 인구들이 더 빨리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가 없다는 거죠. 5년 뒤, 아까 우리 앞에서 BB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 이렇게 알파세대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진짜 말 그대로 알파세대에 가면은 여기 대한민국에는 이 수도권, 서울, 인천만 남아있고 다른 지역은 거기 가서 낚시하거나 사냥하거나 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뀔 겁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4천만, 5천만 원 여기에 다 몰려있게 되는 거죠. 그럼 감당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부산, 경남에서 하는 드린 이야기 뭐냐면 이 지역이 수도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물으면 다 우물쭈물 말씀을 못하고 대답을 못합니다. 당연히 나은 게 없죠.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다 모이죠.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항만 하나는 도저히 수도권이 따라잡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실 분, 아니면 여기 혹시 인천항 관계자 계시더라도 곧 인천항이 부산항처럼 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 좀 들어주십시오. 부산항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물류를 가지고 부산항을 매개로 해서 여기에 새로운 경제축을 만들어야지만 그나마 우리나라가 일극체제가 아니라 양극 아니면 다극체제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그림은 이미 앞에서 우리 장인택 교수님 또 다른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굳이 크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화두이자 또 곧 계속 진행될 이 SCM 붕괴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저희들 점심에 모여서 이야기 내용에서도 미국의 노동자들이 줄어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고 계속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지역 소멸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 단순하게 예전에 했던 물류가 아니라 조금은 고급스럽고 조금은 멀리 넓게 바라보는 물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SCM을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입니다. 이게 어디냐? 이 가덕도죠. 시끄러웠던. 그리고 여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산 신항만입니다. 그리고 곧 개발할 진해 신항.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여기 만들어질 계획이 있는 게 가덕 신공항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항만 공항 뒤에 철도까지 연결되는
세 개의 물류축이 동시에 모이게 된 곳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그리고 물류를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떠나고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을 다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고민하자라고 했던 게 이 아이디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내어놓으신 분들조차도 스마트 물류 플랫폼이 뭔지를 모르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사실 이거를 연구했던 저 역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었고 이게 아마 지난 3월 달에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동부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이 뭐냐?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분들 내용이 거의 담겨진 내용들입니다. 자, 왜 부산이 그리고 여기 진해, 경남이 강한 곳이고 물류의 중심지냐면 이게 199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저와 제 같이 연구했던 프랑스 학자가 있습니다. 세자르 드루키르 했던 친구랑 계속 이 피드망을 가지고 부산항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1996년대 보이시죠? 부산항이 홍콩보다 작고 도쿄나 고베보다 작은 항만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2006년도 보시면은 좀 달라졌죠. 그리고 2016년도 보니까 부산항이 홍콩보다 아니 비슷한 크기로 컸습니다. 양이 아니라 이거는 네트워크 숫자입니다. 자, 이게 네트워크가 많았다는 건 결국은 환적항의 영향이 강화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기 있을 때는 부산항은 환적항에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쯤 돼서 환적항 3위, 4위쯤이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환적항 2위입니다. 싱가포르 다음이죠. 자, 우리가 처리하는 물동량 2천만 TU 중에서 절반은 우리가 쓰고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는 물건입니다. 자, 이만큼 많은 물량이 모인다는 건 그만큼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2030년입니다. 과연 이대로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더 커지고 더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는 곳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거는 부산항이 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피터가 아니고 피더입니다. 피더 연계형 환적항으로 부산항이 지금 계속 커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부산에 있는 분들이 잘 몰라요. 특히 공무원들 분들이.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저기 환적하는 화물 중에 대부분이 아시아에서 미주로 가는 화물들이 부산에서 환적합니다. 유럽으로 가는 화물들은 환적을 홍콩이나 다른 지역 가서 합니다. 왜? 디비에이션이 생겨서 멀어지니까요. 그런데 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이제는 부산항에서 유럽 가는 환적 화물도 환적을 부산항에서 하게 되는 거죠. 물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러시아 사태에서 이야기를 하면 저게 무슨 소린가 싶습니다만 어차피 북극 항로는 2030년 이후에 상용화 될 거니까 아마 그때까지는 이 상태가 계속 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부산항은 피더 연계형 환적항뿐만 아니라 간선 교차형 환적항으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간선 교차형 환적항이라는 건 저기 칼리브에 가면은 파나마 쪽에 아시아에서 미국 동부로 가는 항로랑 그다음에 아메리카 북쪽에서 남미로 가는 항로가 교차하는 항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적 역할을 하는 항만들을 주로 이제 간선 교차형 환적항이라고 그러고요. 또 스페인의 알제시라스 같은 항만들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리고 또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화물들이 교차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럼 부산항은 앞에 있던 피더 연계형 환적항도 되고 이렇게 간선 교차형 환적항도 되는 아마 세계 거의 유일한 항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기회가 생깁니다. 자, 다음은 철도망입니다. 당연히 이 철도가 부산항에서 이 한반도 TK를 통해서 TCR, MGR 그리고 TSR들 연계되면 새로운 형태의 아시아 대륙에서의 화물과 대양에서의 화물들이 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북에 계시는 분께서 허락을 해주셔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남북이 경제적으로 통합을 한다면 이 화물도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가 이제 더 붙었습니다. 공항이죠. 처음에 가덕 신공항을 연다 그럴 때 저는 인천공항의 어떤 파일을 나눠 먹는 형태로 생각들어서 상당히 우려하고 개발해서는 안 되는 쪽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을 좀 하다가 바꾼 게 뭐냐면 이 가덕 신공항이 여객 중심 항만이 아니라 화물 중심 항만으로 간다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박민영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크로스보드 이커머스 같은 것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해운하고 항공이
조인트 되는 지역에 새로운 비즈니스가 계속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부산 쪽에 그리고 경남 쪽에 이 동남권에 이러한 기회 요인들이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다른 관점에서 물류를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이걸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니까 2030년도에 KMI가 추정한 물동량이 보면 동남권에 있는 항만이 약 3천만 TU, 그러니까 부산항이 한 3천만 TU 이상을 처리를 할 수 있고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환적 수요입니다. 거기에 국내에서 오고 가고 있는 여기 수도권과 이 동남권에 오고 가고 있는 화물, 그리고 국제항공, 그리고 북극 해운, 그리고 국제철도가 생기면 추가되는 화물들이 저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저 숫자는 그냥 제가 던진 건 아니고 다 한 1, 2년씩 연구를 해서 나온 숫자들입니다. 뭐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겠습니다. 대략 저 정도는 갈 겁니다. 그러면 해운, 육운, 공운이 다 연결되는 이 물류망을 가질 수 있는 아마 몇 개 안 되는 세계의 가장 물류 중요한 입지가 될 겁니다. 자, 이러한 형태가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당연히 수도권과 비견될 수 있는 경제권으로서 우리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부산항, 우리 항만을 보면은 이러한 피지컬 포트였습니다. 화물이 들어오면 통과를 그냥 해버렸어요. 지역에는 환경오염하고 도로 파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2013년도까지 부산에는 우리나라에 아주 유일한 이상한 세금이 있었어요. 컨테이너세. 1TU에 2만 원인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부산 사람들이 야 전국에 있는 화물을 다 우리 항만을 통과하는데 도로는 부산 도로를 다 깨놓고 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준 세금이 그 컨테이너세였는데 이제 그건 아마 시효가 다 돼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입장에서 그리고 이 동남권 입장에서는 이렇게 피지컬 포트로만 남아있으면 남는 거 없이 계속 현재와 같이 교통체증 그리고 오염 뭐 이런 것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 적게 적혀 있습니다만 부산이 가지고 있는 밸류의 가치가 부가가치가 싱가포르의 3분의 1, 노테르담의 7분의 1밖에 안 된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요? 첫째는 부산 쪽에 이 경남권에 동남권에 밸류를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 물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예전처럼 저렇게 피지컬한 게 아니라 스마트하게 커머셜 그리고 오퍼레이션 그리고 정보 데이터를 넣는 이 버추얼 허브 형태의 트라이포트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컨텐츠들은 뭐 앞에서 우리 연사들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버추얼 허브가 되면 뭐가 될까요? 화물이 모이겠죠. 그리고 여객도 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통과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오래 많이 머물게 붙잡아두고 철도에서 공항으로, 공항에서 항만으로, 항만에서 공항으로 오고 가게 하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전략입니다. 동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이 되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화물이 오겠냐? 사람이 오느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SCM 솔루션을 한번 제공을 해보자. 그래서 이 디지털 솔루션들을 언디맨드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 엔드 투 엔드. 과거에는 B2B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B2C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 물류 비즈니스를 그걸 또 현재 변하고 있는 당연히 온오프를 오고 가면서 만들어주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당연히 글로컬리제이션이 돼야 되겠죠. 이제는 물류 자체가 국내, 국제 구분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이 세 가지 기본 틀을 가지고 플랫폼을 실현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먼저 필요한 건 이제 인프라가 확보돼야 되겠죠. 근데 인프라는 요행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넣은 건 이제 카페리 정도가 추가적으로 부산 신항 인근에 만들어진다면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CN 에어 비즈니스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마트 물류 플랫폼 그리고 또 비즈니스 모델 요 세 가지를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서 모으게 되면 아마 실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컨셉입니다. 피지컬 포트 당연히 여기 해상, 뭐 FCL, LCL 항공 운송을 통해서 수입 통관 그리고 항만 안에서 수출 통관, 뭐 내수 그리고 또 환적되는 뭐 이런 프로세스는 이해 다 하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요 스마트 물류 플랫폼 안에 있는 세 가지 구성, 운영, 비즈니스, 그 다음에 정보 플랫폼을 만들어서 민간 참여자들 그리고 여기 공공을 연결시켜서 한번 제조, 유통, 무역이 묶여지는 물류의 중심지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첫 번째 숙제는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이건 약간 지금 이야기한 IT하고는 좀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제 아이디어인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전자상거래 같은 CN 에어 모델 그리고
소비자 연계 부가치 물류. 요거는 제가 드린 책 커피 물류와 같은 그런 컨셉의 부가치 밸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조금은 블레이브하게 GFC, 글로벌 풀필먼트 센터를 여기서 만들어서 이젠 국경도 사라지고 있고 풀필먼트 센터가 꼭 로컬에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여기에 유치를 해서 항만, 철도, 공항을 연결해서 활용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이벤트가 생깁니다. 그러면 쇼룸 같은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한번 제안을 드렸고요. 첫 번째 풀필먼트, 글로벌 풀필먼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이제 예시를 들면요. 이건 우리 밸류링크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지금 아마존이 주문을 여기서 받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얘들이 파는 물건들은 여기서 오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문한 고객들도 여기 많이 있어요. 화물만 왔다 갔다 거리면서 비용과 시간을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아마존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 상태 비즈니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겁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의 항만에 한 프로세스는 국내 로컬로 그리고 한 프로세스는 그냥 해외 통관을 통해서 여기가 아마존의 소위 말하는 GFC 역할을 하면서 주문은 미국에서 받고요. 물건의 프로세싱은 한국을 통해서 이 동북아로 물건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도 아마존이 11번가 손잡고 했던 비즈니스가 이러한 프로세스의 어떤 시작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세스에서 통관 프로세스 그리고 몇 가지 시스템만 조금만 더 강화시키고 연결만 하고 데이터만 공유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쇼룸입니다. 화물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같이 유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인천의 어떤 그런 영향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보상 가덕신 공항의 펑션을 화물이 60에서 70 그리고 여객은 한 30에서 40 뭐 이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오면 당연히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고자 하는 곳이 교통이 좋은 곳 그리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곳 아니면 레저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 우리들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게 쇼룸 비즈니스가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공, 해상, 그리고 철도가 모이는 여기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지역에 이러한 여건이 지금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쇼룸이 뭘까요? 저기 오른쪽 제일 위쪽에 보신 이케아 같은 게 전형적인 쇼룸입니다. 여러분 자주 가시죠? 그런데 물건도 사기도 합니다만 사는 것보다 주로 보는 게 많습니다. 아, 저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는구나. 자, 밑에 라이크 라이즈라든가 여기 아모레 샵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요즘은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저기 가서 물건을 만져보고 테스트합니다. 구매는 어디서 하나요? 여러분들 손에 있는 폰으로 하죠. 자, 이게 온, 오프라인을 통한 연결해 준 쇼룸 샵들인데 이게 주로 어디 있을까요? 라스베가스, 하노버, 홍콩, 싱가포르. 근데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이 발달한 곳, 하나는 관광이 있는 곳, 또 두 곳은 교통이 발달한 곳입니다. 자,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이 되는 지역이면 충분히 이러한 유인 효과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이 발달한 곳, 관광이 발달한 곳, 산업, 시장이 발달한 곳에 이러한 비즈니스가 가능하고요. 이거를 저희들이 한번 이 동남권을 스타디를 해보니까 수산물, 그리고 조선, 기자재, 그리고 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구나. B2B, B2C, 그리고 O2O, O4까지도 가능한 형태의 쇼룸들을 여기서 유치를 할 수 있겠구나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뭐 매년에 IA 같은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 쇼룸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먼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여기 우리나라 김포공항에 미국의 콜러가 자기 쇼룸 화장실을 만들어놨어요.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콜러가 왜 자기 돈으로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어놨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가서 이용하고 좋으면은 주문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의 가덕신 공항 아니면 항만 주변에 있는 어떤 피드 공항 여객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오겠죠. 저기서 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박람회 같은 게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구매가 일어나고 비즈니스가 일어나면서 여기서 다시 물건들이 팔려나가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커피입니다. 왜 이 커피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제가 이 커피를 10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면서 했는데 우리나라가 커피 수요 세계 1인당은 1위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먹고 쓰고 있는데 저 커피의 부가치는 누가 다 가져가냐? 케냐도 아니고 브라질도 아니고 다 미국하고 유럽 나라에서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가공 무역을 하는 이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하면 단순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가 존재를 합니다.
보관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그다음에 기계, 장비, 그리고 전시 체험 구매들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유무역적에서 이게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10년 동안 이야기를 해서 겨우 바뀌었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커피가 수입되면 이 커피 수입을 가공을 해서 국내도 뿌릴 수 있습니다만 이 전 세계로 다시 재수출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가치 물류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비즈니스가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조선소 가서 일하라 그러면 잘 안 합니다. 차라리 바리스타 하고 싶어요. 차라리 여기 와서 전시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이러한 일자리들이 사실은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 기회 요인들인데 이게 물류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비즈니스들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항만 배우단지, 공항 배우단지에 집어넣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커피 유통 공급망에서 저런 다양한 기업들이 여기 오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 관련된 산업들이 여기도 있습니다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커피 머신 하나 큰 기계 지금 저 EDI 쓰고 있는 게 그게 100억씩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스위스제, 오스트리아제, 독일제들입니다. 근데 그 부속들은 경남에서 가져가는 부속들이 엄청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보가치는 다 외국에서 가져가고 있는 거. 자, 이러한 비즈니스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까 누군가 핀테크 이야기 하셨죠? 스타벅스가 핀테크의 선두주자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이렌 오더 하면서 10만 원, 저도 2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거기 이자 받습니까? 안 받죠. 1,800억 원이 지금 그 통장에 있는데 이 이자는 스타벅스가 그냥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구매 안 하고 놔두면 놔둘수록 그들은 이익을 버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즘 금융의 시작점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앞에 있는 프로세스, 쇼룸, 그리고 보아침 물류, 그리고 CNA를 통한 전자상거래 같은 비즈니스가 저 지역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유인을 하고 나면은 당연히 그들이 들어오면 물동량, 그리고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게 정보와 데이터로 환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운영 프로세스에 서비스 스케줄, 그리고 뭐 예약, 라우트 잡는 거, 그 다음에 도큐먼트, 정산 같은 것들이 다 연결되는데 이건 앞에 우리 밸류 링크에서 발표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다 운영 체계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이 한국에 동남권에 동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가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화물을 보낼 수 있고 받을 수가 있고 안전하게 적기에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신뢰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그 이야기한 중심이 되는 거죠. 자, 정보 플랫폼도 필요합니다. 아까 왔던 이 운영하면서 생기는 이 데이터들, 정보들이 또 모이게 됩니다. 당연히 판매를 하게 되니까 판매 데이터가 모일 거고요. 운영하면 운영 거래 데이터, 물류 운영 정보, 마스터 데이터로 넘어가서 이게 새로운 또 비즈니스의 소스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서큘레이션을 해 나가도록 만들어서 이 세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뭉치게 되면, 이 세 가지 플랫폼이 뭉치게 되면 진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회장님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구조입니다.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들이 지금 다 찢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열심히 이야기했던 세 개의 포트, 항만, 철도, 공항, 공항공사, 철도공사, 항만, 그리고 항만공사 서로 데이터 공유 안 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같이 있으면 뭐합니까? 연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공유를 못하고 그 데이터를 공유를 못하면 이게 비즈니스의 소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제안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첫째는 다보스 협력위원회를 만들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동부가 물류폼 공사를 만들어서 이거를 통합을 시키자고. 아마 전국 단위로 우리가 철도공사, 항만공사, 공항공사를 통합한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건 힘들 거니까 자, 우리 큰 명제가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국토 균형 발전. 그러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만 우선 한번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항만과 공항과 철도의 데이터와 이 정보들 그리고 인력들을 통합을 시켜서 한번 추진해보고 이게 제대로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들은 프로세스가 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안된 내용이고요. 이게 지금 부산시를 통해서 그리고 경남도를 통해서 지금 정부에 이제 제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될지는
우리의 힘보다 여기 있는 기업에 있는 분들이 아시고 강하게 계속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만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재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경제적 역량으로 봐서는 돈이 부족해서 못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이 아니라 인식, 그리고 미래를 보는 우리의 어떤 생각, 그리고 서로 또 이렇게 양보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포함이 돼야지만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쭉 적힌 글들은 뭐 내용으로 가늠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내용은 앞에 전체 지금 우리의 물류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고 멀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이 저것 때문에 지금 깔아앉고 있습니다. 이 깔아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물류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또 이야기를 해 주십사라는 생각에서 오늘 제 발제를 이렇게 드리고자 했습니다. 자, 그럼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빠뜨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그림입니다. 잠깐만. 이게 지금 거기에 하고자 하는 그림들을 좀 옮겨 놓은 건데요. 실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진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